황동규 시인의 세일에서 온 건진 고우의 별빛. 아니. 세일이라고 하지 말고 세일이라고 해야겠다. 세일에서 건진 고우의 별빛.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 이유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세일이 아니라 세일. 곧 할인 판매하는 곳에서 산 고흐의 복사화를 보고, 그러니까는 진본, 원본이 아니죠. 상상한 것과 깨달은 것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그림 속 농부들과의 상상 속 대화를 통해 세상에 빛나지 않은 게 어디 있는가 라는 깨달음에 이른다. 즉,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빛나는 존재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이 환하게 노래하는 세계를 상상하여 보여주는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인이 산 그림은요, 이 그림이에요. 보이나요? 요 그림, 요거. 방금 세일에서 건진 고의 복사화, 별 빛나는 하늘 아래 편백나무길. 한가운데 편백나무 두 줄기가 서로 얼싸안고 하나로 붙어 서 있는 밀밭길 앞길로 위태한 마차 한 대 굴러오고, 하나는 삽을 메고 하나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농부들이 걸어오고 있다. 좀 전에 봤던 그림이 이 그림인가? 잠깐. 한가운데 편백나무가 있고요. 근데 서로 얼싸안고 하나로 붙어서 있는 밀밭길 앞, 여기, 보여요? 이렇게 나눠진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차가 여기 오고 있고요. 한 사람은 삽이 보여요? 이 사람이 삽을 메고 있나요? 여기 삽이 있네. 여기. 보이죠. 자, 두 손으로는 주머니. 이야, 이런 걸 다 시로 묘사하고 있네요. 그죠? 화자는 여기서 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 야, 시하고 그림하고 같이 보니까 또 요런 재미가 있네요. 하늘 위에 별이라곤 왼편 귀퉁이에 희미한 것 하나만 박혀있고, 별나라인들 외로운 별이 없으랴. 나머지는 모여 해와 달이 되어 빛나고 있다. 빛나라 별들이여, 빛나라 편백나무여.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이게 주제겠다. 그죠? 있다면 고우가 채 다녀가지 않았을 뿐. 농부들을 붙들고 묻는다.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어? 자, 대화네요. 여기는요. 빛나라 보리밭이여, 빛나라 외로운 별이여, 빛나라 늘 걷는 길을 걷다 이상한 사람 만난 농부들이여. 자,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시가 창작된 그런 패턴이군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우리는 시를 읽고 있으니까 아마 시인이 내지는 화자가 이 그림을 산 거는 한참 전이겠죠. 하지만 방금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어떤 생생한 시상 전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일이죠. 할인 판매에서 건진 고흐의 복사화. 이게 바로 창작 계기네요. 별 빛나는 하늘 아래 편백나무길.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요, 밤의 프로방스 시골 길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일행과 이행에서는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어떤 상황? 그렇죠. 화자가 고의 그림을 한가운데 편백나무 두 줄기가, 방금 봤죠? 서로 얼싸안고 하나로 붙어서 있는 의인화예요. 무엇을 의인화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밀밭 앞길을 의인화하고 있는 거죠. 앞길로 위태한 마차 한 대에 굴러오고, 위태하다고? 위태한지 안 위태한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그냥 주관적 묘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은 삽을 메고 한 사람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는 채. 좀 전에 그림 봤어요. 야, 이것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죠? 농부 둘이 걸어오고 있다. 한마디로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가 그림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 속에 나오는 것들은 편백나무, 밀밭 앞길, 그 다음에 농부 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엔 별이라곤 왼편 귀퉁이에 희미한 것 하나만 박혀있고 별나라엔들 외로운 벌이 있으랴. 자, 이건 괄호 묶었죠. 괄호했다는 건요, 결국 화자의 생각이 주관적으로 끼어들어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어디에나 외로움은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모여 해가 되고 달이 되어 빛나고 있다. 한마디로 고유의 그림 속에서 모든 게 하나가 되어서 빛나고 있다 라고 화자는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앞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은 객관적 묘사라고 한다면 여기는 주관적 묘사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3행부터 13행까지는 고유의 그림 속에 있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나라 별들이여, 가만 빛나라 별들이여, 빛나라 편백나무여. 자, 이건 빛나구나 별들이여 그러면 지금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빛나라 그러면 뭐야? 지금 빛이 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빛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빛이 나고 있잖아.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이 빛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림 속에 표현된 모든 소재들이 빛나고 있다는 깨달음과 빛나는구나 이렇게 봐야죠.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빛나라는 소망 내지는 응원이다. 빛이 계속 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빛이 난다는 것은 모든 존재들의 삶이 아름답고 소중하며 고귀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라고 보면서 그림 속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예찬적 태도이고 반복과 명령, 영탄과 대꾸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깨닫습니다. 뭐라고?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겠는가? 한마디로 모든 존재는 빛이 난다, 소중하고 고귀하다 라고 봐야겠죠. 있다면 뭐가? 빛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흐가 아직 다녀가지 않았을 뿐.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모든 존재 자체로서 어떤 빛남도 가지고 있지만 고흐가 모든 대상을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농부들을 붙들고 묻는다. 누가? 화자가. 저 별들은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물었어요. 퀘스천, 앤서.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어?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서리적 표현이죠. 세상의 모든 존재는 노래를 한다. 내지는 환하게 노래한다. 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인인 내지는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별들은 환하게 노래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별들은 노래한다. 라는 것이다. 노래란 부르는 이의 사상과 감정이 그 안에 녹아있다는 점을 얘기한다면 시인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저마다 생각과 감정을 지닌 고유한 개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나라 보리밭이여, 빛나라 외로운 별이여. 반복하고 있고요. 변주하고 있네요. 그죠? 빛나라, 늘 걷는 길을 걷다가 뭐 이런 거겠죠. 이상한 사람을 만난 농부들이여. 이상한 사람이 누군데? 쓸데없는 것 갖고 묻고 있는 화자, 자기 자신이겠죠. 결국은 내가 만난 건데 농부들이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객 전도식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 포인트는 빛나라죠. 그럼 무엇을 빛나라고 하고 있느냐? 그것은 별들을 빛나라고 하고 있고요. 편백나무를 빛나라고 하고 있고요. 보리밭을 빛나라고 하고 있고요. 외로운 별을 빛나라고 하고 있고요. 농부들을 빛나라고 얘기한다. 빛이 나라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것들은 모두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존재들이다. 이러한 평범한 존재들을 빛이 나라라고 얘기함으로써 화자는 14행에서 22행까지 모든 존재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삶에 대한 바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동규 시인의 세일에서 건진 고의 별빛이라는 시, 우리가 되게 낯선 시예요. 그죠? 에 대해서 구절구절 풀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시고요. 이걸 내가 왜 썼지? 자유시겠죠. 회화적, 감각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는 기본적으로 시선의 이동과 현재형 시제를 통해서 그림을 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단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부터 봐야겠네요. 자, 일단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에서 화자는요, 어디서부터 봅니까? 그렇죠. 편백나무 두 줄기죠. 그 다음에 밀밭 앞길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딜 보고 있어요? 마차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딜 보고 있어요? 농부 둘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뭘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죠. 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와 그 다음에 무엇을? 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림의 중앙 편백나무에서 밀밭길, 마차,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희미한 것으로 이동했다가 해와 달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는 철저하게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여주며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현재형 시제예요. 자, 예를 들어 위태한 마차 한 대 굴러오고 농부들이 걸어오고 있다. 이건 현재형이죠. 과거형 아니죠. 자, 이러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마차 내지는 농부가 오는 모습을 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거, 반복, 영탄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인가요? 자, 열거, 별들이여, 편백나무여, 보리밭이여, 외로운 별이여, 이런 거죠. 그럼 반복은 빛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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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라. 마지막으로 영탄은 이어, 여, 능가, 이어, 이어, 이어. 이어는 영탄인 거 알겠는데 능가는 의문형 아니에요. 그러면 영탄적 의문형이에요. 그래서 서리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동일한 시어가 사용된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나열되고 그 다음에 영탄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이 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화의 형식을 쓰고 있죠. 농부들에게 붙들고 묻는다.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겠소? 뭐 이런 거예요. 결국 농부들을 향한 화자의 질문은 의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들이 환하게 노래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별은 노래한다. 라는 결국 뭐예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서리적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제의식, 어떤 주제의식? 별들이 환하게 노래한다. 세상의 모든 별들은 노래한다. 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황동규 시인의 세일에서 건진
고의 별빛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